자, 선망의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하고 체육 시간에 특히 안전한 수상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시기적으로 물놀이를 하기도 좋은 계절이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방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더위를 피해서 조금씩 집에 있지 않고 물놀이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수상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교과서로는 114쪽에서 115쪽이지만 선생님과 함께 영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선생님이 교과서로 넘어와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실천하기 체크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학 전에 마지막 수업이에요. 자,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집중해서 참여해 주세요. 자, 여기 보면요. 포스트 한번 볼게요. 7월, 8월에 익수 사고, 물에 빠지는 걸 익수라고 해요. 급증을 한대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데 특히 9살 이하 소아, 우리 반 물론 10살이지만 9살이나 10살이나 아이들에게 특히 물에 빠지는 사고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과 관련된 안전 규칙, 안전 수칙을 좀 머리에 잘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하실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물놀이 할 때 부모님 따로 멀리서 놀면 절대 안 되고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놀이 사고 예방하기 첫째. 물놀이 하기 전에는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해수욕장도 가긴 하지만 대부분 수영장 많이 가잖아요. 수영 전에 준비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수영 전 준비 운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영 준비 운동을 한번 볼게요. 여기 여자친구 보이지요? 여자친구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눈으로 잘 살펴보고 여러분도 지금 따라하면 더 좋고요. 따라하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잘 기억해 두었다가 수영장에 가서 준비 운동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운동하기.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수건을 이용한 준비 운동을 익혀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줍니다. 다리 스트레칭. 수건을 건 다리의 무릎이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수건을 천천히 위로 당깁니다. 목 스트레칭. 수건을 뒤통수에 대고 천천히 아래 방향으로 당깁니다. 몸통 스트레칭. 다리와 양팔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팔과 무릎을 똑바로 펴서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합니다. 발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반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깨와 등 스트레칭. 수건의 양끝을 잡고 등 뒤로 하여 수건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옆구리 스트레칭. 몸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주의하며 상체를 천천히 좌우로 기울입니다. 자, 3학년 친구들 잘 보았습니까? 스트레칭 하는 방법. 맞아요. 그걸로 하니까. 미안해, 3학년.
자, 스트레칭을 지금 수영장 앞에서 하니까 이제 수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몸을 풀게 하는 스트레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는 거. 준비 운동이 여러분 물놀이 하기 전에 충분히 해야 한다는 걸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물놀이 사고 예방하기 두 번째.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자, 여기 앞에 두 친구 구명조끼 입은 거 보이지요? 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세 번째,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안전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영을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도요, 가끔 남자들이나 뭐 어른들 보면은 친구들끼리 시합하고 내가 잘해, 네가 잘해 하다가 안전선을 넘어가서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멍청한 짓인 것 같아요. 절대 그 안전선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안전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전선 안에서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물놀이 사고 예방하기 다섯 번째, 계곡 등 범람 지역 야영 금지 그랬어요. 범람이라는 것은요, 물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장마가 생겼을 때 최근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부산이나 이쪽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지하차도가 잠기고, 특히 계곡 같은 경우에는요,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곳에서 갑자기 비가 늘어나서 여러분이 요즘에 캠핑 많이 가잖아요. 그런 데서 캠핑을 하다가 사고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곡 등에서는 야영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거, 위험 지역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 수상활동 중에서요,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요게 좀 길어요. 11분이거든요.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볼 수 있지요? 자, 내가 나를 지키는 생존 수영. 선생님 진짜 미안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원래 3학년이 생존 수영이 항상 했었어요. 근처에 선생님이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수영장을 수영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수영장에서 좀 간단하게 스스로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생존 수영 영상을 또 좀 길어서 다음 선생님 영상에 여러분이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생존 수영, 생존이잖아요. 말 그대로 생명을 지키는 수영,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고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 운동 중요하고요. 구명조끼 착용. 자, 그 다음에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에 입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심장은 어디 있죠? 가운데 가슴에서 살짝 왼쪽에 있어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하면 손끝, 발끝 이런 데부터 물을 조금씩 적셔 와야 됩니다. 갑자기 차가운 물을 심장에 바로 대면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자, 물 깊이를 알 수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그랬어요. 물의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닷가보다는 수영장에서 아니면 풀장에서 여러분이 아직은 수영을 즐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장시간, 오랜 시간 수영 또는 호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친구 안 됩니다. 부모님, 어른들과 꼭 수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영상 두 개는 선생님이 뒤쪽에 첨부해서 놓을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114쪽, 115쪽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114쪽, 115쪽 책에 보면 안전한 수상활동 습관화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습관 이야기 했었어. 무슨 시간에? 국어 시간에.
습관은요, 뭐예요?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나의 생활 방식이 습관이에요. 물놀이도요, 여러분. 올해 여름에만 할 게 아니잖아요. 내년 여름에 또 어른이 돼서도 꾸준히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머릿속에 입력을 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차근차근 순서대로 나올 수 있으면 좋은 습관이 여러분이 훨씬 더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겠죠. 그냥 선생님이 책에 있는 거 하나하나 한 번씩 읽어보는 활동으로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준비 운동 해야 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준비 운동 해야 합니다. 하고 있죠. 핫들 핫들. 자,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몸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왜?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몸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물에 있으면 어때요?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요, 여러분 면역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심각하게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온 보호 36.5도에서 여러분이 체온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자, 물놀이 중간에 휴식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너무 재밌다고 물속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 위험합니다. 자,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걸어가야지 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도 가끔 우리 화장실에서도요, 이렇게 미끄러울 때 있잖아요. 물이 많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영장에서는 절대 뛰어가다가 벌러덩 뒤로 넘어지는 친구 선생님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 중요한 머리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미끄러우니까 항상 천천히 걸어가는 거 중요하고요. 자, 음식을 먹은 후에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최소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소화가 된 후에 물놀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 물 안에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한 장난은 위험하지요. 친구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장난인 줄 알고, 엄살인 줄 알고 장난치다가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물속에서 심한 장난, 물론 물 밖에서도 해도 안 되지만 심한 장난 하지 않고요. 자, 깊은 곳은 조심해야 한다. 근데 3학년 선생님 깊은 곳은 여러분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여러분은 키도 작고 아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깊지 않은 곳에서 물놀이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부터 물에 들어가야 해. 아까 선생님하고 심장에서 먼 곳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발은 심장에서 제일 먼 곳이죠. 발, 손끝 이렇게 서서히 물에 적셔가면서 수영에 들어가야 하고요. 자, 만약에 튜브를 사용할 친구들은 공기가 빵빵하게 잘 들어있는지, 공기가 새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천하기 잠깐 체크해 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수상활동 안전수칙에 체크 표시하라 그랬어요. 자, 준비 운동을 해요. 나 알고 있었어요. 식사 후에 수영을 바로 하면 위험해요. 나 알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자, 추워지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해요. 맞지요? 알고 있는 거 체크하는 거기는 한데 선생님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떡하지?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들어가요. 맞아요. 갑자기 풍덩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시간 혼자 수영하지 않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소리쳐 알려요. 여기 3학년. 혹시 우리 반 친구들 중에 물에 빠진 사람 발견하면 내가 직접 구하겠다고 뛰어들 사람들은 없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어른들, 주위의 어른들 또는 119 그런 곳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또는 한 가지 더. 또는 주변에 튜브나 이런 거 있죠. 페트병 이런 게 있으면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얼른 던져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갑자기 깊어지는 곳 조심해요. 무리한 행동 하지 않아요.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해요.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물건? 스티로폼이나 스티로폼이나 또는 페트병 이렇게 물에 몸이 뜰 수 있는 거 있죠. 아니면 아까 키판 있죠. 이렇게 수영장에서 쓰는 거 그런 거 여기 있네.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거 요런 거
이런 걸 던져주는 것도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조 경험이 없으면 무모하게 구조하지 않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함부로 구조하러 들어가서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긴 하지만 둘 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방학이 2주밖에 되지 않아요, 3학년.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이 좀 물놀이도 적당히 안전하게 대신 즐기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방학 잘 보내고 코로나도 조심하고요. 선생님과 함께 8월 18일 날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3학년 열심히 공부 잘했습니다. 안녕.